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이제 전류와 자기장 이 단원에 대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우리 교재 110쪽에 있는 수능 2점 테스트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이고 원점의 같은 거리 D만큼 떨어져 S축에 고정되어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같은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거리에 대한 조건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다음 AB에 대해서 지금 전류의 방향은 나오지 않았어요. 점 P는 원점에서 Y축으로 D만큼 떨어진 점으로 P에서 A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주어져 있는데요. 우선 얘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뭐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B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할 텐데,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딱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합성 자기장, 요거를 지우지 말고 여기다가 색깔을 달리 한번 해볼게요. A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성 자기장이라는 한 것은, 자, 요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녀석. 그래서 좀 이쁘게 그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방향. 하나도 안 이쁘거든. 이렇게. 자, 요게 이제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B에 의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들을 합성했을 때 이렇게 이런 방향이 되니까. 그럼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얼굴 쪽으로 엄지를 이렇게 가리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B는 여기가 들어가줘야지 엄지를 이제 여러분들 화면 쪽으로 꽂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기가 다르게 되면 이렇게 나란하게 안 되고요. 만약에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또 치우쳐지겠죠. 지금 쉽게 말하면 이 검은색이 이렇게 우리가 합성하게 되면 이 검은색이 Y축에 나란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꺾여버리기 때문에 크기도 똑같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기억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A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A는 나오고 B는 들어가야 되니까 반대 맞는 내용 되고요. 니은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아야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하게 되면 P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이 된다는데, 이거 확인해 보죠. 만약에 얘가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온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빨간색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쪽 방향이 되니까, 그럼 얘네들 합성하면 같은 크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XY 평면 위에 좌표축에 각각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두 직선 도선 AB가 놓여 있어요. 자, 요게 A고요. 요게 B입니다. 그렇죠? 자, A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게 이제 고정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 표시된 실선은, 자, 요건데 요거. 점 R과 자기장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해서 요 R에 대한 자기장에 대해서 요거랑 같은 애들이 쫙 이 부분, 요 영역, 그러니까 여기서 영역이라고 하면 뭐요 선에 쫙 요게 R과 같은 자기장을 가진 부분이 이렇게 이 지점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선에 대한 지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이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이죠. 이 원점에서는 뭐냐면 자기장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제일 중요한 요 R 포인트라는 게 R 포인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전 영화라. 그래도 우리나라 영화치고는 그 당시에 꽤 공포 영화 잘 만든 영화인데, 이 R 포인트가 자기장이 0이라는 거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A는 이렇게 엄지를 오른쪽으로 가리켜 나오게 되면 R 부분에서, 자, 우리 요 A에 의해서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A에 의해서는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전류,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만약에 I라고 한다면 요 I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나오죠. 얘가 나옵니다. 그쵸? 오른손 엄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걸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B에 의해서는, 자, B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A보다는 두 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두 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얘는 이 I가 돼야지만 이 녀석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합성되면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끝났죠. 우선 얘는 I라는 거 알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지점에 들어가게 만들려면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전류는 이 EI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예, 요거 맞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가 E의 2배라는 거 맞는 내용.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자기장의 세기는 Q점이 P점의 3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접 구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P점부터 한번 해볼까요? P점은 EI라는 애가 지금, 자, P점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P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선 B에 의해서 A부터 할까요? 순서대로. 자,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면 우선 I라는 애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박혀요. 근데 2배 떨어졌죠. 그쵸? 그래서 2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 이렇게 쓸게요. 2분의 I라는 애가 박히는 방향이고, 자, B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2i짜리가 한 칸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2i짜리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의 합성은 얘는 나오고 얘는 들어가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2로 통분해 주게 되면 요건 4i하고 요거는 2분의 4i하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3i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역시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된다. 자, 반면에 Q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A에 의해서 보게 되면 우선은 오른쪽 엄지 여기다 갖다 대면 딱 하면 여기 박히죠. 박히는데 I에 의해서, 자, I에 의해서 이렇게 박히는 게 되겠고, B 같은 경우는 B에 의해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EI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박히네요. 그래서 EI에 의해서 여기도 박힌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3i에 대해서 박히는 방향이 되겠죠. 됐죠? 자, 자기장의 세기만 물어봤어요. 나오고 들어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여기는 3i고 여기는 2분의 i에 해당하니까 2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Q점이 P점의 3배가 아니라 2배 큰 겁니다. 2배. 그래서 요거 잘못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반지름이 각각 D, ED, 3D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세 개의 원형 도선이 각각 색이 I0, I인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원형 도선은 같은 평면에 놓여 있고 점 P는 세 개의 원형 도선의 중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P에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때 전류 I의 세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은요, 요 지금 I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때 거리가 D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방향을 잡을 때 네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면은 엄지가 여러분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요 지금 전류의 방향을 엄지로 잡게 되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 요 P 방향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쪽으로 나오게 돼요.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걸로 잡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됐죠? 자, 어떻든 간에 요 I0 여기선 편한 게 이제 네 손가락을 잡으면 엄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I0라는 거에 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리는 D다. 그 D를 그냥 1로 잡을게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 방향이죠. 들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크기는 I가 되겠고 거리는 ED가 됩니다. ED. 2로 하고 그때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세 번째 거는 또 이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죠. 크기는 I에 대한 그래서 I라는 자석이 됐고 거리는 3이 됐고,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방향.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얘를 빼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합을 구하면, 자, 우선은 1, 2, 3이니까 6으로 통분할게요. 6 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6i0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i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하고 같아야 되는데 얘는 이제 6으로 만들어주면 3i가 되겠죠. 즉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그럼 얘네들을 같게 놓게 되면 이거 넘어가니까 i라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i라는 애가 6i0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6i0 5번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원점 O로부터 각각 D와 ED만큼 떨어져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해가지고 거리가 좀 다르니까 이제 조금 더 난이도 높인 것 뿐이죠. AB와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형 도선 C, 이제 도선이 하나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개수만 늘리잖아요.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양을 늘리면
그게 이제 한 번 해야 될 거 두 번 해야 되고 두 번 해야 될 거 세 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면에 각각 고정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살표 방향 이렇게 주어져 있죠. 전류 방향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표는 도선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각각 AI, AB와 ABC가 5에 만드는 자기장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표에 주어져 있고요. 각 가정에서 자 보세요. A에 의한 5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0로 기준을 줬어요. 지금 얘가 거리가 D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자기장의 세기를 B0로 줬다. 자, 가를 물어봤는데 이게 뭔가 봐야 되겠죠. 5에서의 자기장 물어본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근데 과정 1을 보게 되면 A, B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랑 요 C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가 합쳐져서 자기장이 0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선 요 과정 1에서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선은 A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살펴보게 되면 거리가 D죠. 요거 그냥 1로 잡으면, 자, 얘는요. 자, A에서 만들어진 건 1에서 얼마만큼 전류가 흘렀냐면 I0입니다. 전류 방향 딱 보게 되면 오른손 엄지 오른쪽으로 꽂아서 딱 하면은 여기에는 박히는 방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에 의해서는 ED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2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류 방향 위로 잡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는 I0니까 I0 하고 마찬가지로 박히는 방향이고, 그럼 C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 나와야지. 그쵸? 그리고 크기는 얘네들을 다 상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더한 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I0가 돼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 네 손가락으로 잡아주면 엄지가 여러분 얼굴을 향하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 맞잖아요. 그래서 C의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우리가 이제 구했어요. 요걸 통해서. 그럼 가정 2에서 보게 되면 요 녀석은 지금 얘랑 지금 요거 지금 자 다시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녀석하고의 지금 비교가지고 요건 빠진 거예요. 요거까지 있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사실 얘네들 더한 게 얘랑 평형이 돼야 되는데 얘가 없어진 거야. 얘가 집에 간 거야. 그쵸? 그럼 얘네 둘만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때 값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요거 2분의 어떻게 되냐면 2i0하고 요 녀석은 2분의 3i0니까 요거 둘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i0가 나와요. 됐죠? 됐습니다. 그럼 크기는 2분의 i0인데 문제는 A에 의한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B0로 놨기 때문에 그건 거리가 1일 때죠. 그리고 전류는 I0가 흐를 때. 그러니까 1일 때 I0가 흐를 때를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B0로 놨기 때문에 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B0가 되는 거죠. 찾아보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부호가 문제네요. 1하고 지금 3번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는데 지금 누가 세요? 얘가 세잖아.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얘가 더 세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이어서 이제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는 조금 이게 이제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폐공면이 된 건데, 자, 그린 가나는 세기가 B인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일부 영역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모양인 도선 PQ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PQ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 I가 시계 방향으로 일정하게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는 이제 여기는 요 도선은 완전히 침투한 상황이고 요 양쪽에 있는 도선은 요만큼씩만 지금 침투한 상황인데 얘네들이 과연 어떤 힘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되고, 얘는 이제 온전히 다 들어가서 똑같아요. 어차피 요 균일한 자기장 안에 얘는 다 들어왔고 얘도 다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이제 이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한 상황을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이제 뭐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선 선생님이 그 뭐 EBS에서 수업하고 이럴 때는 뭐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막 이렇게 가리켜 보면서 하면 되지만 이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걸 그래서 선생님이 3D를 2D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녀석을 보게 되면 요 기점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위에서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크게 그릴게요.
그걸 이제 뭐 굳이 나타내면 여기가 이제 N극이고, 그럼 처음엔 이것도 연습해 주는 게 좋아요. 이쪽에 S극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요거를 이제 2D로 나타내기 위해서, 요걸 해볼까요? 지금 도선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요걸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게 눈이 어떻게 그러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요 도선은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단면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엄지를 꽂아주고 돌려주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저기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여기는 상쇄되고 여기는 보강이 되죠. 그래서 센 데에서 약한 데로 미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이 도선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되겠죠? 그럼 이쪽 도선 하나 볼게요. 이쪽 도선. 이쪽 도선은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도선이 여기 있고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화면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 형성되니까 비비 법칙, 그쵸? 자석과 자석은 서로 밀거나 당긴다. 여기가 미니까 여긴 상쇄되고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도선은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거. 이쪽 도선도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힘을 받아요.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얘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래쪽으로는 온전히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양쪽에서는 이쪽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합력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전히 얘가 받는 힘에서 얘네들은 방해를 하는 거죠. 양쪽에서.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받는 건 똑같다고. 근데 얘네들은 더 들어왔어. 이만큼씩 더 들어왔기 때문에 얘들이 더 커진 거거든요. 그럼 방해받는 힘도 오히려 더 커졌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P는요. P가 어디 있어? 요거네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자, 어떻든 간에 아래쪽으로 받는 건 온전히 받고 얘는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것처럼 이게 좀 상쇄되긴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마이너스 Y 방향이 될 겁니다. 자기력은.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니은 P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야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받는 것 자체가 우선은 힘을 받는 게 BB잖아요. 자석과 자석. 그래서 기존 우리 자기력을 균일한 자기장을 B로 했으면 얘가 지금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I라는 전류, 요 길이가 A잖아요. 즉 A라는 애한테 얼마만큼 전류가 흘렀느냐라는 게 이제 새로운 자석이 됐으니까 요 녀석인데, 문제는 양쪽에 있는 요 짜잘한 애들, 걸린 애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 BIA보다는 작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요 녀석 때문에 이게 상쇄가 돼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전체를 우리가 BIA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합력은, 그렇죠? BIA보단 작아야 된다, 그 얘기고, 도선이 받는 자극의 크기는 B가 P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도선이 받는 R자임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R자임 보면 얘는 지금 방해하는 애들 더 커졌으니까 도선이 받는 힘이 이쪽이 더 크죠. 얘는 방해하는 애들이 작고 얘는 방해하는 애들이 크니까. 그래서 P 쪽이 지금 Q 쪽보다 커야 돼요. 근데 Q가 P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죠. 그렇죠? P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모형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V5의 속력으로 들어가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다 빠져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게 지금 돼 있는데, 문제는 얘가 일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정하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 받는 면적이 달라져요. 그럼 얘가 하나짜리가 뭐 얘를 밀거나 당기고 하면 여기는 갑자기 이만큼 들어오면 3개짜리가 밀거나 당기고 여기는 5개짜리가 밀거나 당기고 하니까 힘이 계속 바뀌죠. 이해가죠? 이런 상황 우리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힘을 받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녀석도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는데, 우선 요것도 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위에서 지금 자기장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쵸? 지금 3D를 2D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고, 처음 얘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눈이 이렇게 있으면 보게 되면 여기가
처음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렇게, 여기 중앙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게요. 이쪽으로 다 지금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화면 뚫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자기장을 구해보면 보세요. 자, 이 녀석은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뭐 다 똑같잖아요. 여기만 표시할게요. 이제는 이제 점점 우리가 간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전을 해야지 자꾸. 그럼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이 세고 여긴 약해지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하, 지금 V5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힘은 반대로 바꾸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순간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브레이크, 여기도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브레이크를 밟고 있구나.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기억부터 볼게요. 자기장 영역에서 직선 도선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동 방향은 여기지만 실제 요 안에 들어가면 얘는 자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선 도선은 자기장 영역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요 면적까지 생각한다면 여기는 하나가 지금 민다고 하면, 브레이크 밟는다고 하면 여기는 5개가 밟는다고 그랬죠. 여기는 제일 심하게 받았다가 또 여기 나갈 때 되면 또 하나만 받고 해가지고 힘이 변해요. 그래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은 맞지만 힘이 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시간은 이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길을 통과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요 길이를 얘기하는데 요 길이는 LL이니까 요 길이가 이제 2 루트 L입니다. 그쵸? 루트 2L 요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를 V5라는 속도로 통과하는 게 아니고 V5보다는 늦어질 거 아니야. 어떻든가 여기도 브레이크 밟고 여기도 브레이크 밟고 여기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이 지금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여기도 브레이크 밟기 때문에 평균 속도라는 것이 V5보다는 분명히 작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선생님 이걸 색깔 달리 하려다가 잘못 눌렀어요. 자, 이게 작을 거란 말이에요. 되겠죠. 이게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V 요걸 기준보다는 얘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작은 게 아니고 오래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통과하는 시간은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렇죠? 정답은 기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인데요. 그림은 가와 나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L과 L인 직사각형 모형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의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뭐 전류의 세기는 같네요. 요 지금 도선도 같지만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고 있어요. 자, 도선이 X축과 각 세타를 이루며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나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로 같다라고 되어 있고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그 다음에 나에서는 XY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요거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옆으로 가고 있죠, 자기장이. 요거를 자, 색깔을 바꿔서 자, 여기서 본다고 생각하게 돼서 이걸 들어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른쪽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 가 같은 경우는 여기가 N, 여기가 S 해가지고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요렇게 지금 도선이 약간 삐딱하게 있는 거예요. 대신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엄지 여기다 꽂고 돌려주게 되면, 자, 엄지 꽂고 돌려주게 되면 여기서는 요런 방향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죠? 어떻든 간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위쪽 부분은 보강, 여기는 상세, 요건 다 쓸데없는 애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검은색으로 표시할게요.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됐죠? 자, 나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녀석은 요 상태에서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요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든 얘는 위에서 쏟아져 내려온단 말이죠. 자기장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S가 있는데 이 도선을 여기서 보게 되면 도선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럼 여기가 보강,
여기는 상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받는 힘은 왼쪽으로, 여기서는 왼쪽으로 받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결과적으로 들어올 때 아래쪽이니까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얘가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도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거고, 여기서는 왼쪽이니까는 여기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공간 지각 능력 평가라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 지각 능력 평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요, 오로지 그냥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도선에 흐르는 이게 얘가 다 자석이 됐죠. 거기에 이게 수직으로 지금 자기장, 서로 직각과 직각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는 이 길이만큼을 다 힘을 받는 거지만, 얘는 지금 요 길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지금 수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자기장과 수직인 성분은 요만큼,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요게 L이라고 한다. 요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L 사인 세타만큼만 받는, 지금 요만큼만 받는 거예요. 얘는 얘 다 받고 있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기억부터. 자기력의 크기는 VIL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L이 뭔가요? L이 요 길이네요. 그럼 요거는 BIL, 원래 기존 자기장,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얘의 길이, 이만큼 자석됐으니까. 그러니까 주의할 사항이, 지금 요게 선생님이 여기 L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요게 L로 주어진 게 아니네요. 괜히 여러분들 헷갈리겠다. 그래서 이거 없앨게요. 이거 없애고, 결과적으로 지금 얘가 오로지 받는 요 부분을 지금 L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원래 자기장에 지금 여기서 실제로 받는 거 요 양이 I에다가 L만큼, 그쵸? 여기 말씀드린 새로운 B가 되는, 뉴페이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나에서는 그럼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L이었는데 L보다는 더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B, 원래 기존 자기장, 그 다음 새로운 뉴페이스 자기장이 요거보다는 커야 된다. 그렇죠? 이거보다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니까. L보다는 기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고요. 가나에서 직선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그래서 얘는 아래로 받고 있고,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왼쪽으로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그럼 서로 이쪽과 이쪽이 되니까 직각이 맞네요. 그래서 서로 수직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는 홀 효과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영역에 전원장치에 연결된 금속막대가 고정되어 있고요. 스위치를 닫으면 금속막대 속의 전자들은 자기력을 받아서 어디로 가겠냐? A냐 B냐? 그 다음에 전자들 이동에 의해서 전위가 A가 높냐 B가 뭐 높냐? 전자가 가는 방향이 전위가 낮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녀석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홀 효과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동한 게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여기서 봤을 때는 위에서 꽂히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 뭐 N극, 여기 S극 이거 표시 안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테니까. 위에서 이렇게 꽂히고 있고, 여기서 보는 금속 막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전류 그대로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가 보강, 여기가 상세. 그래서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왼쪽이니까 위로 쏠리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힘을 받아요. 자기장을 힘을 받는데 전류 이쪽 방향을 해서 그대로 구하라고. 근데 실제 이동하는 거 여러분 뭘로 알고 있어요? 전자들이 이동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다 쏠리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남겠죠. 그쵸? 예,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좀 그림이 좀 작아서 선생님 여기다 크게 그릴게요. 금속 막대가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들이 다 일로 쏠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들은 여기 남겠다. 그래서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동하는 게 전류 방향으로 했지만, 그래서 힘은 이쪽으로 받는다는 걸 구하고 난 다음에 전자가 오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법은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은 것은 돼 있는데, 우선은 전자들이 자기력 받는 거 위로 쏠리기 때문에 플러스 Y쪽으로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위가 높은 것은 플러스가 항상 높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어디죠? B 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B가 높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플러스 Y면서 A가 B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여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홀 이펙트는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형성된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대전 입자를 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각계격파하겠다는 거죠. 속력 V로 수직하게 입사시켰더니 이쪽으로 쏜 겁니다.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따라 시간 T0 동안 운동하다 자기장 영역을 수직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선은 이 입자가 지금 양이냐 음이냐 이제 이거 물어볼 것 같아서 봤는데 역시 이거 물어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위에서 여기서 눈을 여기다 놓고 여기서 잡고 이렇게 들어서 3D를 2D로 바꾸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존 자기장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입자가요. 지금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틀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우회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회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 자기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쪽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돼야죠. 같은 방향. 이쪽은 약해져야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 형성.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오른손으로 이렇게 여러분 네 손가락 이렇게 감싸면 엄지는 여러분 얼굴을 가리킬 겁니다. 나오는 방향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분명히 쐈는데 나오는 방향이래. 만약에 얘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대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쏘은 방향 그대로 이제 X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죠? 근데 지금 얘가 분명히 쐈는데 나오는 방향이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쐈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전환한 얘기입니다. 이게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 방향 주어졌을 때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래?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거꾸로 힘을 이쪽으로 받았어.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집어넣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기준인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나와야 된다. 만약 얘가 나왔다. 그럼 얘 플러스 맞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쏴서 집어넣는데 지금 나온다는 얘기는 뭐 마이너스를 쏴서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음전화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니은 보게 되면 자, 입자의 속력을 2분의 V로 입사시키며 원궤도의 반지름은 2분의 R이 된다는데 보세요. 속력 2배. 지금 속력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금 얘를 더 세게 쏴주면 얘가 말 안 들을 거 아니야. 응? 말 안 들으니까 더 멀리 이게 이쪽으로 막 꺾으려고 해도 아이 싫어 하면서 최대한 버틸 거 아니야. 근데 속력을 2배로 줄여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2배만큼 줄겠지.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 2분의 R이 된다. 요거 맞는 내용 되겠죠. 그렇죠? 그 이제 이렇게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선 한번 볼게요. 요거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받는 거는 BB예요, BB. 자석인데 왜 힘을 받아? 얘가 자석이 됐기 때문이지. 그래서 원래 기존 자석이 있고, 자, 뉴페이스 자석은 Q라는 애를 얼마로 지금 저기 쏴버렸냐면 V5라는 걸로 쐈기 때문에 이게 뉴페이스 자석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근데 얘가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구심력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기력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면 R분의 MV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요 M이라는 것은 요 입자의 질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쏜 속력이 V0니까 얘도 V0로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 녀석을 보게 되면, 자, 얘가 이제 궤도 운동을 하는 반지름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반지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QB 그 다음에 MVO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말 안 듣는 거야. 이 위에 있는 거는. 나는 그냥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입사된 속력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궤도가 커진다. 말 안 듣고 힘 받기 싫어 하면서 나이가 끌게 갈 거야 하면서 가는 애들이고, 반면에 얘들은 못 가게 잡으려고 하는 애들이잖아. 그렇죠? 힘을 줘가지고 방향을 틀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VO를 2분의 VO로 낮춰줬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얼마가 되겠어 얘도? 2분의 R이 되겠지. 딴 건 변함없잖아. 가면서 얘가 무슨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전하량도 안 바뀌고 자기장도 안 바뀌고 하니까 되겠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해도 되지만 이런 감각을 빨리 키워야 돼요. 그 다음 디귿,
입자의 속력을 EV로 입사시키면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시간은 ET0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보세요. EV로 입사시키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니까는 이동거리가 2배가 돼요. 자, 요걸 이렇게 할게요. EV로 입사시키면 ER 되겠죠? 그쵸? 거기다가 지금 요 상황에서 속도가, 자, 여기 기준을, 아까 T0란 기준이 뭐냐면 R이라는 거를 갈 때 V로 쐈을 때가 T0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2파이 R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뭐 2파이 뭐 할 필요 뭐 있어. 여기만 2파이야. 어떻든 어디로 쏘든 다 원운동 할 거 아니야.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봐봐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ER을 간단 말이야. 지금 EV로 쐈기 때문에 ER을 가는데 걔가 EV로 가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아요. 야, 여기도 2파이 곱해주면 뭐 똑같지 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감각을 여러분들이 좀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동일하다는 거. 선생님이 그 사이크트론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이크트론은 주기, 사이크트론의 주기라는 것은 R하고 V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기 교류 넣어줘가지고 얘를 입자 가속을 시킬 때 결과적으로 이 주기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얘가 빨라지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궤도가 점점 커지는데, 그럼 커질 때마다 이 주기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 주기는 항상 똑같이 일정해 주면 된다. 일정하게 우리가 교류를 연결해줘서, 선생님이 그 근해로 설명했었죠. 우리가 일반적인 근해를 항상 한쪽에서만 밀어서 그러는데, 한쪽에, 야야 너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밀어서 그러는데, 양쪽에서 같은 타이밍만 이렇게 바꿔서 밀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가속 많이 된다. 그걸 이용한 게 바로 사이크트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귿은 잘못됐습니다. 그냥 동일해야 돼요. 맞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대전된 입자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에 수직하게 입사하여 반지름이 2R인 원궤도를 따라서 운동한 후에 자기장 영역 2에 이제 입사를 한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따라 운동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장 1, 2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우선 그림 경로를 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자기장 영역 1과 2의 쉽게 말하면 자기장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얘가 나오는 건지 들어가는 건지 얘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 자, 그럼 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이렇게 직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원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우회전으로 틀었다는 얘기니까 자기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입자가 이렇게 직진하려고 가는데 또 이렇게 좌회전으로 틀은 거죠. 이제 그 입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서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거고, 얘가 2R 경로를 가는데 R에 대한 경로로 갔다는 얘기는 여기가 더 세게 잡아당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력이 세게 작용했다는 얘기고, 여기가 2R인데 R이라면 여기가 2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력이 이제 2배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2배가 더 세다. 그럼 여기 더 2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 정도 잡아놓고, 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자기장 영역 1과 2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 영역 2에서가 1에서의 2배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니은 맞는 내용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감이 부족하면 꼭 공식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서 문제에서도 봤지만 요거는 이제 얘 이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요 MV 해가지고, 사실은 선생님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운동량으로도.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려고 하는데 자기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여기 MV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은 얘에 대한 질량은 변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입자니까. 그쵸? 똑같은 입장에서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하량도 변하지 않을 거고, 이제 자기장이 변하는 건데, 문제는 속도 어떻게 돼요? 이거 속력 안 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수직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구심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는 방향은 변하게 해요, 이 힘이. 하지만 속력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2R이라고 바뀌었다, 그러니까 2R에서 R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처음에 얘가 B에서 어떻게 되냐, 2B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세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많이 생각을 하면 이런 게 그냥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까지 됐고요. 디귿 보게 되면 자기장 영역 2에서 여기서요, 입자가 운동한 시간은 1에서 운동한 시간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력은 똑같죠, 둘 다. 1을 가든 2를 가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요 1영역에서는 뭐 2파이 같은 거 이제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2파이 그냥 우선 쓰긴 쓸게요. 2파이 곱하기 2r이라는 이 원궤도를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요만큼이 얼마냐면 얼마큼 똑같은 v라는 속력으로 4분의 1만큼 간 거죠. 그렇죠? v라는 속력으로 이만큼 거리를 간 거고 얘는 똑같은 v라는 속력으로 자 뭐 2파이 생략해도 좋지만 r이라는 거리 그렇죠? 그럼 이게 한 바퀴가 되는데 그거에 얼마? 절반 반 바퀴만 돈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 값을 계산하면 요 이동 거리가 얼마가 돼요? 이동 거리가 똑같죠. 그렇죠? 요거 보면 계산하면 파이 r이 되고 요 녀석도 파이 r. 근데 이 파이 r이라는 거리를 똑같은 속력으로 갔기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된다?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 시간은 같아야 된다라고 해야 돼서 정답은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10번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그림은 전류 I가 Y축 방향으로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서 X축상의 점 P에 P가 여기 있죠. 전하량이 Q 주어졌고요. 질량이 M인 양전하로 대전된 입장 속력 VO로 위로 지금 플러스 Y 방향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P에서 전류에 의해서 생성된 자기장의 사이가 B0로 또 주어졌고, 그러니까 이 도선이 만들어낸 자기장은 그게 이제 B0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는데, 한번 보죠. 이걸 또 이제 3D를 우리가 2D 형태로 바꿔보게 되면 이제 이쪽에 눈을 두고요. 여기서 잡고 이렇게 쫙 들어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도선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는 이걸 들어 올렸을 때는 화면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요런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요 지점 쪽에 P라는 애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P점이 존재하고 여기 이제 플러스 입자가 여기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플러스 입자가 여기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죠. 여기서는 이걸 플러스 이렇게 쓰면은 또 헷갈리네. 이게 이제 뭐 여러분이 스스로 풀 때는 괜찮을 거예요. 플러스인데 이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다시 표시할게요. 이렇게 쏴진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다면 이 녀석을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기장이 이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 얘가 지금 영향을 받는 자기장이 요거니까 자기장을 여러 개 이제 그려놨을 때 그때 입자가 이렇게 플러스 입자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지금 입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이 이러니까 이쪽은 보강이 되고 이쪽은 상쇄가 돼서 이쪽으로 지금 힘을 받네요. 그걸 다시 이렇게 내려주면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자,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G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봤을 때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죠.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G 방향이네요. 마이너스 G 방향.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요. 그 다음 니은 P에서 입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이거 맞는 내용.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X 방향 됐고요. 자, P에서 입자의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 녀석이 받는 거는 결과적으로 힘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그 BB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존 자기장이 있죠. 그 기존 자기장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지금 요거 이 도선에 의한 자기장 요게 이제 B0로 주어졌고 G가 이제 새로운 자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Q라는 전하량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지금 운동을 하냐면 V0로 운동하는 게 바로 요게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요 지금 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G 자석 자석끼리 힘을 작용한다. 그때 최종적으로 얘가 받는 힘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M이란 입자가 A란 가속도를 할 것이다. 가속을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지금 가속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요것만 구하려면 M을 우리가 양변에 나눠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네요. QVOB0에다가 M으로 나눠준 값 요거 맞네요. 그래서 디귿 맞는데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플러스 x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도선을 포함한 면이 xy 평면과 나란하도록 고정시켜 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가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어요.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i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도선은 y축을 중심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 이렇게 회전한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점 P에서 전류의 방향 물어보고 정사각형 도선의 자기 모멘트를 구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기 모멘트 구하면 되죠. 항상 자기 모멘트라는 것은 어떤 방향?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얘가 돌림힘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지금 이 도선에 대한 자기 모멘트는 얘가 전류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흐르든 아니면은 반대로 흐르든 요 면의 수직인 방향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자기 모멘트 방향은.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갔다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자기 모멘트가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얘였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렇죠? 자기장과 나란하게 자기 모멘트가 되려면. 즉 자기 모멘트는 어느 방향이냐면 자, 이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그냥 이거 지우지 않을게요. 그냥 내비두고 할게요.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자기 모멘트가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모멘트가 이쪽이 되려면 엄지를 이쪽에 꽂으면 전류 방향은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점을 지나는 전류 방향은 위쪽 방향, 그래서 플러스 Y 방향이 되겠고요. 크기라는 것은 이 자기 모멘트의 면적, 우선은 얘도 자기 모멘트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자석이 돼야 되니까 전류가 흘러야 되겠고, 그 다음 그 양을 우리가 작은 고리의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 변이 A니까 A제곱이 되겠죠. 이 녀석이 바로 뉴 페이스의 B가 되는 겁니다. 원래 자기장 B에다가 새로운 페이스 B가 결합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뉴 페이스 B, 여기 기존의 자기장의 B. 요만큼 얼마 힘을 받는다 그 얘기인데,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자기 모멘트의 크기는 이 녀석이죠. 그래서 이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네요. 1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그림은 XY 평면에 놓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A와 2A인 직사각형 모양의 동일한 도선 ABC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운동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좀 이제 문제들이 하도 길어져 가지고 A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그 다음에 V, B는 플러스 Y 방향으로 나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V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X 방향, 얘도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들어오고 나가고인데 얘는 EV 속도로 또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결과적으로 유도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는,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변화거든, 변화. 변화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A부터 한번 보게 되면 A는요, 어떻든 간에 이만큼, V라는 속도로 이만큼이 진입해서 이만큼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이 들어오는 거고. 그쵸? 반면에 B라는 애는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 지금 빠져나가는 겁니다. 됐죠? 이만큼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C도 나가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얘도 이만큼이 나가지만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V로 나가고 얘는 V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녀석은 EV로 지금 빠져나가니까 요 지금 변화를 찾아보면, 자, 얘는 이만큼 변화했다.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얘는 요만큼 변화했죠. 그럼 얘는 요만큼 변화에 어떻게 돼? 더블이 돼요. 2배가 되는 거예요. 더블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가 제일 큰 건 얘입니다. 그래서 얘가 유도전류가 제일 많이 흐를 거예요. 오지마 가지마를 제일 심하게 할 거라고. 됐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A,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이 아니고 A부터 보겠습니다. A는요, 없던 애가 갑자기 X가 지금, 자, 기억 여기서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없던 애가 이 코일 안에 갑자기 X가 박히죠. 그쵸? 그럼 이거 오지마 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 X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엄지 여러분 얼굴 쪽으로 향하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이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은 X가, 자, 이렇게 있을 때 X가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빠져나가요. 원래 있던 X가 빠져나가. 그럼 가지마 하면서 얘를 보충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유도 지금
전류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엄지 여기다 꽂아주고 돌려주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되는 요 방향으로 자석이 돼야 돼. 얘가 오지마 가지마에서 이 힘을 막기 위해서는 자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엄지 꽂아주면 유도 전류가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되면서 이쪽 방향, 이 지금 요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석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반대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같은 게 아니라 A가 지금 반시계고요, B는 이제 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됐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A와 C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같다. 자, A는 보면 어떻게 돼? 일로 오니까는 변화시라니까 오지마 하면서 브레이크 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얘네들이 오고 가고를 반대로 얘 지금 가만히 있는 자기장 입장에서 보자고. 얘가 오는 거를 오지마 하면서 얘가 막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 나가는 거 나가지마 하면 이쪽 방향이고, 나가는 거 나가지마 하니까 이쪽 방향이라고. 이해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A와 C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A하고 C는 요거니까 같은 방향이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은 같다. 예, 요건 맞는 내용 되겠고, 그 다음 D급 보면 C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이 변화가 요 면적만 봤을 때는 사실은 요게 이제 요는 둘이 좀 크잖아요. 근데 속도가 2배이기 때문에 더 급격한 변화, 더블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더블 변화, 2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 둘을 비교해 봤을 때 C가 가장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C가 가장 크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4번 문제는 가나다와 같이 평면에 고정된 반지름이 3R인 동일한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원형 도선 주위에 일정한 영역 세기가 B이고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의 원형 모양으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나다에서 자기장 영역의 반지름이 각각 2R, 3R, 4R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가에서다에서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얘네들 다행히 다르지 않아요. 같은 비율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고 했다면 증가시켰네요. 그렇죠? 증가시켰을 때 원형 도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비교한 것을. 기전력은 유도 전압.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이 유도 전류의 양과 비례하게 되는 거죠. 저항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럼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지금 요 코일이 있을 때 코일을 위에서 본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자기 여정이 여기 박히는 거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오지마 하면서 이만큼의 변화를 막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그린 거 이해하죠? 그런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릴게요. 얘는 이 녀석이 갑자기 박히는 게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더 들어오니까 오지마를 만들어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방향은 뭐 오지마라는 건 이제 다 알겠죠. 다 오지마예요. 다 얘네들이 지금 박히는 게 세지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2R이니까 여기 2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2개가 오지마 하면서 박히는 거예요. 여긴 3R이라면 예를 들어 3개가 오지마 하면서 박히는 거고, 여기도 결과적으로 바깥쪽에 있지만 바깥쪽은 요 도선의 바깥쪽은 아웃 오브 안중이지. 지 영역 밖에 바뀌기 때문에 요 안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이게 이 안에 자석이 되기 위해서 전류가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영역 안에서 바뀌는 거지, 밖에서는 자기장 바뀌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코일 여기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자석 넣었다 뺐다 여기서 하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이 안에다가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3개라면 이게 영역은 크지만 얘 역시도 3개가 들어오는 것을 오지마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와 다는 같게 되고 얘는 나와 다는 가보다는 클 것이다.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반원형 도선이 화살표 방향의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한다.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낚이는 게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한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도 일정하게, 감소되는 것도 일정하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영형 도선이 그림의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원점 5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회전하는 동안 반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모양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혼동할 수 있지만 우선 일정한 각속도로 돌아간다는 얘기.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각속도로 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변화가 생성된다는 얘기고, 일정한 변화가 생성된다는 얘기는 일정한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두 칸씩 찢어져 있기 때문에 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플러스로 기준을 잡아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반바퀴 돌았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반바퀴 들어오면 갑자기 얘가 X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 부분에. 그럼 오지마 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부분에 오지마 해가지고 얘네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엄지 여러분 얼굴을 향하게 하고 여기 딱 잡아주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잡힙니다.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또 반 타이밍 지나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봐요. 나간다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요 중간에서 왔을 때는 어떻든 여기서부터 여기 요 과도기를 거쳐서 이렇게 왔을 때는 다 채워졌단 말이야. 그럼 이땐 변화가 없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이 빠져버리죠. 이 부분이 없어지려고 해. 이 부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없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지마 하면서 얘를 보충해 준단 말이야. 보충해 줘. 그럼 엄지 화면 쪽으로 꽂고 돌려주면 그때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이 각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얘가 막 모양이 예를 들어서 막 뭐 이렇게 별표라던가 이러면 여기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 뭐 이런 거 하지만 얘네들 어떻든 간에 원형이지만 들어오는 비율하고 나가는 비율하고 똑같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일정하게, 얘는 저기 이게 뭐야? 이게 반시계고 얘는 이렇게 보면은 또 반식이라 그러면 안 되죠. 원래 기준을 그대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세워놓게 되면 얘가 이렇게 흐르는 거는 시계 방향이 되겠죠. 이제는 얘는 이거 뭐야? 왜 없어졌어? 한 번에 없어서 놀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지금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일정,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일정 잡으면 돼요. 2번이죠. 그렇죠?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자, 항상 요 일정하다는 거 요걸 좀 주의하기 바라겠어요. 그럼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는 거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저항값이 각각 R1과 R2인 지금 저항과 자체 유도 계수가 L인 코일, 승질이 L인 코일이 여기 붙어 있어요. 전류계 스위치를 전압이 V인 직류 전원에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나타낸 것이다. 나는 스위치를 닫았다가 열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딱 스위치 닫았을 때요, 자,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르지만 이쪽으로도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으로 흐를 때 갑자기 없던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팍 생기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전류가 확 늘어나려고 그런다. 이게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는 거를 코일이 자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전류가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는 거를 코일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너무 쪼잔하게 그렸어. 좀 팍팍팍 그려볼게요. 자, 다시 전류가 이렇게 확 나오죠. 그쵸?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고 일부가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 변화를 싫어하니까 오지마 하면서 딱 막을 거란 말이에요. 요런, 그러니까 전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얘가 확 못 늘고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일정하게 지나가면 더 이상 그걸 변화로 인식 못하죠. 그럼 변화가 아니잖아. 이제는 항상 같이 있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없다가 이제 끄는 순간이 됐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거는 전류가 반대가 아니고 얘가 이렇게 줄죠. 그러면 어떻게? 줄지마 하면서 그때는 얘랑 같은 방향의 유도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억부터 한번 내용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T1까지요.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고 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우선은 뭐 공식 떠올리지 말고, 지금 뭐 그래프가 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첫 번째 이제 요거 0에서 T1까지를 전반전하고 후반전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전반전 때는 얘가 훅 이렇게 증가하고, 그다음 후반전 때는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 변화가 있을 때 얘가 지금 코일이 오지마 하고 강하게 밀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서서히 줄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에 탁 증가할 때는 오지마 했다가 그 다음에 오지마 이렇게.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오늘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죠? 오늘 서울 미세먼지 최악입니다. 최악. 이게 영향이 있어요.
확실히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런 날 보면 선생님 목이 이게 금방 잠겨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진짜 해로울 것 같아 사람들한테. 이게 몸에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여러분 목 상태가 좀 안 좋지만 조금 양해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 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죠. 뭐 아예 점점 세지게 되면 아예 얘가 기어 올라오질 못할 거 아니에요, 전류가. 아예 그냥 완전 원천적으로 계속 세게 막아버리면 못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어떻든 간에 증가하고 있으니까 확 증가하다가 좀 덜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확 했다가 덜 이제 찍어 누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든 얘가 미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전류가 증가한다 이 얘기니까 기전력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I에 대한 걸 물었어요. 흐르는 전류. R1과 R2, V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참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전류계가 있다면은 R1 쪽으로 가는 전류와 R2 쪽으로 가는 이 두 전류를 다 측정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R2 쪽으로 가는 전류는 측정을 안 해요. 그럼 여기 걸린 전압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있는 저항들, 그쵸? 그걸 하는 거니까 전체 전압 중에서 지금 얘네들은 이제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쓰더라도 여기에는 이제 V라는 게 걸려 있는 상황에서 R2는 빠져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럼 R1과 여기 보면 이 녀석이 이제 XL이잖아요. XL. 얘가 XL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얘는 저항 역할 안 하죠.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저항 역할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이라고 생각 안 해도 좋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흐르는 전류는 결과적으로 이 순간 부분들은 당연히 저항으로 역할을 하지만 꾸준히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저항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R1 저항 요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R1에다가 전압 V 걸린 거. 그래서 이게 잘못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R1에 V 요게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요쪽에 흐르는 전류예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T2에서 T3까지 R2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T2에서 T3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끄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럼 전류가 만들어졌을 때 R2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죠. 우선 차단하면 지금 원래 오던 여기는 차단이 돼요. 맞아요. 이거는 차단이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차단이 되고 요것도 차단이 되고 요것도 차단이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것 때문에 밀어주는 요 전류가 하나 생겼죠. 얘가 이제 유도로 만들어낸 전류가 생겼죠. 요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쪽은 스위치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죠. 근데 여기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R2 방향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지금 기전력에 의한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코일이 만들어낸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체크해두면 돼요. 이거 몰랐는데요. 이거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처음부터 다 알아.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16번에는 기억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아 무선 충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고 1차 코일, 2차 코일 있죠? 이거 상호 유도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나는 무선 충전기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각각 교류 발생기, 교류에 이제 전원을 넣어줘서 교류 전원류계에 연결하고 두 코일의 중심축을 일치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교류를 연결시키면 전류계에서 전류가 측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교류기 때문에 얘가 N극 S극 바뀌어요. 그럼 얘가 자석이잖아요. 그럼 이 코일 기준으로 넣었다 뺐다 오지마 가지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N극 S극 계속 바뀌려면 전류가 계속 바뀌는 그런 교류가 측정되는 겁니다. 됐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무선 충전을 상호유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상호유도죠. 얘 때문에 얘가 되는 거니까. 자, 나에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더 멀리하면 교류 전류계의 전류값이 증가한다. 말도 안 되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자기장이 무한대로 뻗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버스카드 충전하고 똑같거든요. 버스카드를 이제 가까이 가져가면 단말기에서 읽지만 저기
버스 카드 단말기 저쪽에 있는데 버스 뒷좌석에서 이제 거기 갖다 대기 귀찮다고 그냥 딱 이게 카드만 지갑에서 꺼내고 확 하면은 그게 찍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류값이 오히려 감소하겠죠.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1차 코일만 회전시켜서 2차 코일과 중식축이 서로 수직이 되게 하면 교류 전류의 전류값 증가한다는데 이거 안 되죠. 아예 안 되지. 이게 방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1차 코일을 우리가 일반적인 코일로 보게 되면 저기 2차 코일을 여기 1차 코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교류를 연결해 주게 되면은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다는 건 얘가 N극, S극, N극 이렇게 계속 바뀌는 자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효과 때문에 이게 자기장이 코일 속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거거든. 근데 얘 말대로 해가지고 지금 2차 코일은 그대로 있는데 1차 코일을 옆으로 눕혀놨다? 지금 이 얘기잖아. 수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 자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N극, S극 막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S극, N극. 그럼 자기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교한다면 이게 어디 저 엉뚱한 데 가잖아. 여기 안 돼. 통과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버스 카드 찍을 때 그냥 이렇게 그 버스 카드 단말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카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넓적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코일이 들어 있어요. 코일이 들어 있고 여기 CPU가 달려 있다고. 여기는 이 자기장이 계속 변해요. 이 단말기가. 그럼 여기 자석 넣었다 뺐다 해준 점 여기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들어가서 CPU가 켜져서 동계산하고 꺼지는 거거든. 근데 이 녀석을 세로로 그러니까 이렇게 눕혀서 찍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찍었다고 해봐.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코일 단면적을 통과해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 볼게요. 그린 가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중심축을 일치시키고 각각 가변 전원 장치와 전압계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1차 코일, 2차 코일이 그냥 이게 떨어져 있는 거나 이렇게. 이게 1차 코일이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 집어넣어 놓고 얘가 변화시키면은 자석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뭐 이게 지금 같이 들어있다고 혼동할 필요가 없는 게 자, 1차 코일, 2차 코일 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 얘가 1차 코일이고 이 2차 코일이라고 할까요? 1차 코일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막대 자석처럼 변하는 막대 자석처럼 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나 여기서 이제 집어넣어 놓고서 이걸 변화시키면 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깊숙이 넣었다 뺐다 하는 거랑 효과가 같기 때문에 이건 전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1차 코일, 2차 코일이 이렇게 떨어져 있나 아니면 아예 요 안에 집어넣나 그냥 이 거리적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림에 여러분들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0에서 2t 사이에 2차 코일에 연결된 전압계의 눈금이 6V로 찍혔다는 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2t에서 5t 사이에 2차 코일에 연결된 전압계의 측정값을 물어봤는데 자, 지금 여기 전류 흐르는 게 보면 0에서 2t 때까지가 6V가 찍혔다 그러죠? 그러면 이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0에서 2t 때까지 전류가 0에서 요걸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그냥 i라고 할까요? i로 이게 변화가 생겼어요. 이 전류의 변화 강도, 전류의 변화의 세기, 이게 바로 유도 전압이잖아. 유도 전압. 얼마만큼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변화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2t분의 i라는 변화가 생겼을 때가 6V가 찍혔다고 한다면 자, 2t에서 5t 같은 경우는 자, 2t에서 좀 더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2t에서 5t로 변할 때는 얘는 얼마큼 변했냐면 i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0에서 i로 올라갔다면 여기서는 i에서 0으로 떨어졌죠. 어떻든 변화 자체는 똑같네요. 근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여기는 총 3t에 얼마냐면 i만큼 변했기 때문에 자, 2t분의 i가 6V라고 한다면 3t분의 n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4V가 되겠죠. 4V. 이게 변화가 더 약한 거잖아요. 강도, 세기가. 변화의 강도가 세기가 약하니까 이거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4V. 3번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자, 전압의 최대값이 일정한 교류 전원의 저항값이 R인 저항과 자체 유도계수가 L인 코일을 연결하는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저항과 코일에 걸린 전압의 최대값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저항과 코일에 걸린 전압의 최대값이 같다라는 거.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해봐. 얘네들이 저항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여기에 걸린
전압이 똑같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전압의 최대값이란 건 뭐냐면 이거에 따라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최대값보다는 좀 작아졌다 다시 최대값 됐다 이게 변해 시간에 따라서 교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220V에 60Hz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60번 진동을 하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얘가 자꾸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최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자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최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직류회로기 때문에 전류가 똑같이 흘러야 되거든. 그쵸? 전류가 똑같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걸린 전압이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저항과 얘 코일의 저항이 같다는 얘기예요. 즉 R과 요거 유도 리액턴스가 똑같다는 얘기가 이제 이거에 대한 핵심이에요. 여기 저항과 코일의 저항이 같다 그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물어봤는데 자 유도 리액턴스라는 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렇죠 오메가 L이죠. 우선 요 녀석이 고약할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고 진동이 심할수록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잖아요. 각속도라는 게 이렇게 도는 게 여러분 이게 수평이나 수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잖아. 뭐 위에서 아래로 보면 이렇게 하는 진동.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로 2파이 진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돌면서 진동한다 이거지. 이렇게 진동하는 게 이게 돌면서. 이해가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냥 풀어 헤쳐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2파이 F라는 것이 R과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교류 전원의 진동수 요 F를 물어보는 거거든. 요 F를 걸었을 때가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요 F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2파이 R이 돼야 되는데 너 저 L 어디다 빼먹었어? L이 여기 있지. L을 빼먹었네. 요게 이제 2파이 F고 아이 그걸 왜 또 그렇게 주워? 아이. 여기 2파이 F 있고 거기다 L이 더 존재하는 요게 이제 전체 저항값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R하고 같으니까 F라는 것은 여기다가 L을 밑에 또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기억은 맞는 내용 되겠고 자 니은 볼게요.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을 물어봤어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보다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 자 이런 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미분 적분 해가지고 유도하고 그 다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공식 생각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면 뭐 2분의 파이보다 는이 주네. 이거는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은 이론적인 공부할 때는 다 해봐야 돼요. 한 번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본문 내용 설명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 풀 땐 이런 망해요. 뭐 저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LRC 회로라 그랬죠. 이렇게 암기를 하라 그랬어요. 원래는 우리가 RLC 회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표준적인 얘기인데 LRC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R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L이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빠르고요. 뒤에 있는 축전기가 2분의 파이만큼 느려요. 뭐가? 전압이. 뭐보다? 전류보다. 다시. 그래서 이 지금 코일은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빠른 거고요. R은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에요. 같아요. 항상. 그 다음에 여기 축전기는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가 느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앞서 있고 뒤에 간다. 느리다. 요거는 암기해버려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일이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 앞선다. 맞는 내용. 이렇게 체크하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물리원에서도 이런 직류회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저항에 걸리는 건지 여러분 제일 많이 놓치는 게 항상 최대값이 증가냐 감소냐 이것만 따지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항이냐 아니면은 지금 여기는 코일이냐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응? 코일이냐 이거 완전히 그거에 대한 답이 완전 달라진다니까. 자, 이 녀석을 한번 다시 그려보게 되면 자 지금 저항이 있고 코일이 있어요.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동수가 증가가 된다면 얘는 변함이 없거든 사실은. 얘는 변함이 없어. 근데 문제는 얘는 어린이만 잘 통과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이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잖아요. 즉 이 얘기는 2파이 F의 L인데 결과적으로 진동수가 지금 증가한다 그랬죠. 얘가 커지면 자 색깔을 바꿔서 얘가 커지면 격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진동 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막 쿵쾅쿵쾅 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커진다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있을 때 이 저항과 전압은 같이 가죠. 이해갑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I란 전류가 흐르고 I란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이 저항이 커졌다. I는 똑같은데 저항이 커졌다 하면 여기 걸린 전압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 여기 걸린 전압하고 여기 걸린 전압이 있을 때 여기 걸린 전압이 커져 버려요. 근데 이게 일정한 교류 전원이기 때문에 얘들이 V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B를 어쩔 수 없이 얘는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봤을 때니까 이거는 지금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봤으면 증가하는 게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한다고. 마찬가지로 여기 축전기가 달려도 마찬가지. 진동수가 커지면 얘는 어른을 잘 통과하니까 오히려 여기는 어떻게 돼? 저항이 줄어요. 그럼 얘가 이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되고 얘가 감소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던 얘는 어떻게 얘가 적게 먹으니까 얘는 당연히 많이 먹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증가냐 감소냐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저항에 걸린 전압이냐 코일에 걸린 전압이냐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냐를 반드시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잘 챙겨두기 바라겠어요. 됐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저항값이 4ohm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얘가 4ohm으로 주어져 있고 저항과 축전기를 교류 전원에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저항과 축전기에 걸린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선 여기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전압이 지금 저항이 먼저 지금 오고 축전기는 당연히 최대값, 그러니까 저항의 최대값이 지금 40V가 걸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최대값이 40V예요. 좀 있으면 얘가 이제 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대신에 그 뒤에 뒤늦게 축전기의 전압이 최대치가 얼마가 오냐면 얼마가 옵니까? 여기 30이네요. 그렇죠? 30V로 온다 이 얘기예요. 되겠죠? 문제는 이제 축전기니까 우리가 선생님 항상 얘기했지만 LRC 그래서 지금 저항보다 축전기는 뒤에 오는구나.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서는 얼마 걸렸냐면 최대값이 40V 걸렸으니까 45면 40V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 흐르는 전류 자 빨간색으로 자 흐르는 전류가 1A라는 10A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쪽으로 10A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겠죠? 그럼 얘도 얼마 흘러야 돼요? 10A가 흘러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전압의 최대값은 지금 최대는 얼마? 여기가 30이 걸리죠. 30V. 그럼 얘는 얼마짜리냐면 요거 나눠주면 3ohm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여기까지 잘 구했어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네들 저항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얘네들의 교류 전원의 합은 70V가 아니라는 사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70V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얘가 40일 때 얘도 30이 아니란 얘기예요. 최대치만 봤을 때 얘가 40일 때 얘는 좀 줄겠죠? 어떻든 얘가 30일 때 얘는 좀 줄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달라지더라도 전류는 똑같기 때문에 얘들이 최대치일 때 값과 최대치일 때 값일 때 구한 거나 그럼 얘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 전류가 어떻든 똑같이 가야 되니까 얘들 최대치일 때도 이 전류가 흐를 거라서 이건 3ohm이라고 구한 건 맞는데 전체 전압은 얘네들을 더한 70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상자 썼잖아요. 위상자를 이래서 쓰는 거예요. 지금 저항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여기 저항에 대한 것은 여기가 40이에요. 이렇게 해서 40V. 됐죠? 그리고 축전기니까 여기라고 요 녀석. 코일이면 위로 올라가겠지만 얘가 30이에요. 됐죠?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지금 L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인데 여기 얼마죠? 50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그렇죠? 그래서 얘의 교류 전원은 50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는 축전기의 저항은 3ohm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 그래서 기억 맞고요. 교류 전원의 최대값은 50V다라고 했는데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구하는 거. 위상자로 구하면 50V라는 게 나오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은 전류보다, 그러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축적이 어떻게 된다? 느려야 되죠. 그래서 느리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인데요. 그림 가는 저항, 코일, 축전기 세 개가 이제 동시에 다 나왔습니다. 전압의 최대값이 50V로 주어졌어요. 그럼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대일 때 얘는 또 최대를 이제 코일은 더 지나갔을 거고 축전기는 아직 최대에 못 왔을 거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들 변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때의 전압의 최대값이 50이라는 게 지금 주어져 있고 그 교류 전원에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으로 코일과 축전기의 리액턴스는 각각 20하고 10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코일에 걸리는 전압 VL을 주어졌네.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주었는데 코일에 걸린 전압이 지금 여기 보면 최대치가 얼마냐면 80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끝났어요. 얘가 최대일 때 얘네들은 최대가 아니더라도 어떻든 간에 얘가 80이라는 볼트가 걸렸을 때 여기 계산하면 4A라는 전류가 자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4A라는 전류가 흐르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 이 직렬 회로기 때문에 여기도 그때는 4A가 흘러야 되고 이게 다르더라도 얘가 지금 전압이 최대가 아니더라도 여기도 4A가 흘러야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축전기에 걸린 전압 우리 구할 수 있죠. 얘가 만약에 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4A 그때 흐를 때니까 이게 곱하면 얼마? 40V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잘 봐요. 교류 전원이 결과적으로 50이라거든. 그럼 여기 위성자 쓰면 편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야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선 하나를 못 그려. 아 진짜 R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코일은요 앞서죠. 이게 80이에요. 이렇게 해서 80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축전기는 밑으로 이렇게 가는데 40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합성한 얘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게 얼마가 되냐면 4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하고 이제 저항하고 합성한 게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 50이 나왔대요. 그러면 저항 요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0이 나와야 돼요. 그쵸?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최대값일 때가 30이 되겠고 그때 4A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에 걸린 전압은 여기에 대한 저항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거 딱 안 떨어지네. 2로 15 2분의 15 그쵸? 7.5ohm이 되겠네요. 야 47, 28 맞네. 7.5ohm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었고요. 어떻든 모든 정보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30 요거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저항을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7.5ohm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21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R인 저항, 그 다음에 자체 유도 계수가 L,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의 전압의 최대값이 VO인 교류 전원에 연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코일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은 각각 2분의 V0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지금 코일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전원 그쵸? 여기에 걸린 전압에다가 여기에 저항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얘기하게 되면 이 저항이 바로 뭐냐면 임피던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임피던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R에다가 그 다음 얘네들이 싸운단 말이야. XL과 XC가 싸워가지고 나와서 만드는 것을 만들어지는 게 이제 최종 임피던스에서 이것에 이제 이 회로의 최종 저항이 되는 건데 전체 합성 저항이 해당하는 것이 되는 건데 얘네들의 걸리는 전압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죠. 어차피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전류는 똑같은데 그럼 여기 저항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 LC 그대로 놓게 그냥 이게 저항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I 곱하기 R이니까 IL 이런 건 없어. 그냥 L로 그냥 선생님 한 거야. 아유 알았어. 또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여기 XL 여기 XC라고 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맞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IXL이 걸린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I 자
IXC가 걸린 전압이 돼요. 이게 두 개 곱하면. 어? 근데 얘네들이 2분의 V로 똑같다는 얘기는 I가 똑같기 때문에 XL과 XC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0이고 오로지 지금 여기 지금 이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은 그냥 R만 된다는 얘기예요. R만. 요 녀석의 저항만 해결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XL과 XC가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거에 흐르는 요 진동수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2파이 F의 L이 되겠고,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2파이 F의 C가 되고, 요거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F라는 것은 2파이의 루트 LC가 되고 1이 되고, 요걸 우리가 이제 요 특정한 진동수 자체를 우리가 고유 진동수라고 해가지고 N을근이라고 뽑아놓은 게 요겁니다. 요거일 때 얘네들이 최대 전류를 흘려준다. 합일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물어봤어요. 그때 요 녀석은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기억은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 지금 우리가 구했지만 요 녀석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저항은 R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류 전원만 V0가 전체적으로 걸렸을 때 그때 G 저항 R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이 요 녀석이 되는 거니까 요거 R분의 V0 맞는 내용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자, 디귿 교류 전원의 진동수만 요걸로 바꿔주면, 자, 원래 진동수가 요거였는데 2가 없어졌죠. 즉 무슨 얘기냐면 원래 지금 F 진동수보다는 어떻게 됐다? 2배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얘가 2F0로 2배가 커진 거죠. 그럼 바꾸면 정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이 증가한다는데,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얘 진동수 커지면은 얘네들이 지금 합일점으로 전류를 최대 N을근이만 통과시켜서 잘 통과시켰다고. 근데 얘 커지게 되면 얘는 잘 안 통과시키려고 그러지. 어디서 늙은이가 더 늙은이가 들어와, 그러고 얘는 늙은이 통과시키려는데 얘가 우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전류가 원래 전류보다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보세요. 여기도 주의할 사항. 어디에 걸리는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건 여기 있는 V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I 곱하기 R인데 R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처음보다 당연히 최대값이 전압에 저기 R에 걸리는, 그러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의 최대값은 감소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건 우리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 자, 요 녀석을 갖다가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고요. 위상자로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우선 원래 진동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렇죠? 진동수가 커지게 된다면 XL은 어떻게 되냐면 더 저항하지. 어디서 늙은이가 더 들어오냐고 이렇게 되고, XC는 어서 와 하면서 얘는 어른들, 애들은 가라 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위상자로 표시하게 되면 처음에요, 얘하고 요 L자리하고 R자리가 똑같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전체 임피던스라는 건 요 R에 대한 것만 해결하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 녀석이 커졌거든. 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얘가 좀 더 커졌어요. 얘는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합성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이 남는 거예요. 요만큼이 남는 거예요. 요 둘의 차이만큼. 요만큼이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결과적으로 R보다는 조금 여기 빗면이니까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원래 R보다는 길어져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VO라는 전압이 걸려 있는데 R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원래 전류보다는 역시 줄어야 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린 전압은 원래 전류보다 준 값에다가 저항값 변함없이 어떻게 된다? R을 곱해주니까 원래 V보다는 역시 줄어야 되겠다. 그렇죠? 원래 V0보다는 줄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23번입니다. 가는 전압의 일정한 전원장치에 축전기를 연결하여 완충을 시켰어요. 색깔 바꿔. 자, 이렇게 바꿔서 완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위치를 코일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스위치를 코일에 연결하는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0에서 4t 사이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전류의 세기가 최대인 순간. 이거 쉽죠, 여러분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최대인 순간은 우선은 얘가 없어지면 얘가 배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원장치가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충전이 완충되고 난 다음에 여기 연결하게 되면,
저기 있는 이제 전류 방향으로 보게 되면 전류들이 이쪽으로 딱 이제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 0이 되고 전기장이 0이 됐을 때 쉽게 말하면은 이거 뭐 하나도 안 보이냐? 여기 보면 이제 전하량이 0이 되고 전기장이 0이 됐을 때 여기 있는 애들 다 나갔어.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나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 나간 애들이 제일 요 쉽게 말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그러니까 회로니까 요 바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애가 다 나갔으면 바깥에 제일 많은 상태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0인 상태, 그렇죠? 여기에는 아무런 전압이 걸려 있지 않은 전기장이 0, 그 다음에 전하량이 0인 상태, ET가 되겠네요. ET, 그렇죠? 그때가 전류가 다 빠져나온. 그래서 축전기 그 외부 쪽으로 전기회로 쪽으로 전류가 가장 많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T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린가라는 전하량이 Q0로 완충이 된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를 자체 유도 계수가 L인 코일과 연결한 후에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가 이제 최고인 상태, 여기 맥시멈에서 풀리기 시작해서 여기 없죠. 그럼 이때는 전하량이 0이고 전기장이 0인 상태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최대인 상태고 전류가 맥스고 자기장이 전류가 제일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기장 역시 맥스인 상태가 되는 거죠. 앞서 문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다시 충전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가일대가 최대이다.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여기에는 지금 전하량이 최대로 차 있고 점점 줄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차 있는 상황, 여기는 절반으로 줄었고 0이고 다시 절반이 채워지긴 했지만 제일 많은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A일 때가 가일 때가 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채워진 축전기에 채워진 이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2분의 1에다가 CV 제곱이라는 거 알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저장한 이 에너지라는 것은 1이에요. 1. 근데 이게 정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전기장에 어떻게 Q라는 애가 놓였을 때, 근데 이 Q를 여기서 우리가 대문자 Q로 나타내자 이거죠. 그거 곱하기 S인데 이 2라는 전기장이 S만큼 누적된 걸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QV.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이 단번에 Q로 딱 가는 게 아니고 점점 시간에 따라서 차는 거기 때문에 0에서부터 어떻게 전하량이 Q까지 찰 것이다. 그럼 이거의 절반값, 평균값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2분의 1 QV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채워진 전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축전기에 얼마만큼 전압을 걸어줬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적용해주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CV 제곱이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또 거꾸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 전압이란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쵸, 이 축전기에 얼마만큼 전하가 채워질 수 있느냐 이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2C의 Q 제곱으로 또 표현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죠. 그때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걸 뭐랑 비슷하다 그랬냐면 EM에, 그쵸, 이렇게 해서 운동량의 제곱 해주게 되면 이게 운동 에너지잖아요. 이거랑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전하량이 최고일 때니까는 요 때를 말하는 거죠. 요 때. 그럼 당연히 Q일 때가 최대고 2분의 Q. 이건 0이면 0이고 아예 0이고. 그래서 가가 최대라는 거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로에는 전류의 세기는 다 얘네들이 가출해서 다 나갔어. 다 가출해서 나갔을 때 길거리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니까, 집에는 애들이 하나도 없고 다 밖에 싸돌아다니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요때입니다. 다. 그래서 다일 때가 최대가 돼야 되겠죠. 최대. 최소라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면 나일 때 축전기와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 양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를 보게 되면 절반 풀렸죠. 절반 풀렸기 때문에 여기 절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으면 여기도 절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뭐 좋은 문제라기보단 낚는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씩 건드려 봐야 되거든요. 에너지량이 같을 것 같아요. 여기 절반 빠지면 여기도 절반 빠질 것 같은데 문제는 전하량이 절반 빠진 거지 에너지 자체가 절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에너지는 항상 뭐야?
이게 징글징글한 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맨날 여러분들 그 낚는 게 이 제곱 형태는 항상 주의하라 그랬죠.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대로 충전되어 있는 상태를 자 Q라고 봤을 때 이 C분의 Q제곱을 최대로 충전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이때 U를 갖다가 2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2분의 Q가 저장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 C분의 어떻게 돼? 2Q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4분의 2가 돼요. 4분의 2. 원래 2가 충전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축전기에 4분의 2가 충전돼 있으면 4분의 3 어디 갔어? 4분의 3. 그게 여기에 충전되어 있는 거지. 여기에 4분의 3 2가 충전되어 있고 여기에는 4분의 1 2가 충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량은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제곱 형태에 있는 것들은 주의해야 돼요. 특히 에너지 부분. 그런 것들이 제곱 형태거든. 차원이 하나 높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2점 테스트 문제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전류와 자기장 3점 테스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